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좀 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떠나는 코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앱토스, 수익,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리플 0.6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1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SEC가 항소를 했죠. 이 항소 여파로 인해서 며칠 사이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 하락 장세 속에서도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건데요. 이제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인기 암호화폐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은요, 브라질에서 최초로 이제 리플을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플 페이먼트 브라질 최초 고객이 된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 같은 경우 애증의 코인인데 네. 이제 꽃길이 있을지 아니면 이제 함정이 있을지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하락이 등장을 해 주었었을 때 69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을 방어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방어를 해준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거나 상승 반전 패턴 등장해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하락 폭발 이후 응축 네. 구간이다, 횡보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점 구간에 조그만한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해줬어요. 730원에서 735원 구간에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다행이겠으나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폭발 이후 응축, 그 다음에 재차 하방 폭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690원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690원에서 730에서 735원 구간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형성을 해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작은 박스네요. 네, 작은 박스죠. 네. 폭발 이후 응축이 나오게 되고 하방부로 이탈하면 하방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우린 응축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상단부를 돌파를 할지 하단부를 이탈해 주는지 유무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다만 돌파를 해주는 시점들이 730원이 저항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한 네. 2, 3원만 돌파를 했다가 한 30원을 떨구는 이런 트랙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네. 따라서 그 못됐네요. 구간을 이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네, 첫 번째가 거래량. 거래량이고 두 번째가 리테스트. 네, 리테스트. 이제 척하면 척하고 나오시는데 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이제 두 번째는 리테스트인데 네. 아직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후 시나리오에서 690원 구간을 버텨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혹은 쌍바닥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박스권의 상단부 혹은 쌍바닥 넥라인 고점 구간인 730원에서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 하단부 구간의 추세선이 원래는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는 작도선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쪽 저점 구간이, 현재 저점 구간이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의미하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하단부 추세선 구간이 가격이 702원에서 705원 정도 돼요. 그럼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세선 반등이니까 사야겠다가 아닌 네. 쌍바닥의 가능성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인 730에서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지금 물려있다, 어디에 손절 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690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이 삼각수렴을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지금은 하방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폭발이 나와주고 응축, 그 다음에 재차 하락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69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약간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고, 네. 나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봉상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626원에서 610원 정도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주봉 및 월봉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수렴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쪽 구간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이동평균선들 현재 모두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응축이 진행이 되고 제일 하단부 지지 구간이었던 120 이동평균선 구간 이탈을 해준 형태이고요. 네. 20 및 60 이동평균선 구간이 하반기 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렇게 하반기 일기 형태로 순서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네. 그 말은즉슨 역배열로 배열 상태가 추세가 전환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끼리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서 하방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시나리오가 안 나와주게 되려면은 690원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78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좋지 않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보합권입니다. 19만 7천 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네요. 솔라나는 이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4% 가까이 반등을 성공해주면서 140달러 선을 다시 탈환해 줬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불리우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문에서 성과, 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점차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더리움이라는 말이 있다가 이제는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대안마가 될 수 있을지 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네. 가격이 올라가 주었었고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의 형태로 진행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다만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네. 이 상승 채널 내부에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응축을 하면은 이제 상단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하단부를 이탈을 하느냐 이유만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진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분이 21만 1,800원 구간이에요. 따라서 수렴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더라도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파동 관점에서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수렴 상단부보다는 21만 1,80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쪽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및 수평 지지선 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2,100원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시 네.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만 400원 정도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따라서 16만 4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14만 원 선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강화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16만 4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평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신 크게 물려 계신 분들께서도 네. 이제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고 역별로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네.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 기울기로 지금은 62동평균선 골든크로스 해준 형태이고요. 62동평균선의 기울기, 122동평균선의 기울기, 하반 기울기 강하지 않고요. 네. 24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이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전환되기 전에 242동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1만 1,000원 구간인데 네. 이 21만 1,000원 구간이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수렴 상단부 돌파 및 전고점 매물대 구간 돌파 시점이에요. 따라서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폭발 및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말은 즉슨 현재 지지 구간은 20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방 폭발이 나와주지 않고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따라서 이 작도 관점에서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 구간은 작도 관점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은 수렴 상단부 및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41 이동평균선 구간들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라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네. 보조지표 스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약간 차트가 비슷해요. 장기 K선 하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단기 및 중기 K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에 단기 K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240 이동평균선 돌파하기 전에 단기 K선이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좋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솔라나 잡는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앱토스 그리고 수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앱토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앱토스는 3.5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66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식 블록체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량이 많고요. 또 거래, 이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라든지 자산 토큰화, NFT 발행이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앱토스는요. 하락장,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한 승자라고 불릴 정도로 시총 20위권에 진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앱토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전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매물대 구간은 이쪽 기준부터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럼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오는 시점이 9,820원에서 1,750원쯤 구간이에요. 그럼 상체는 상단부 구간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살펴봐도 되겠고요. 네. 지지가 나와주고 재차 돌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5,13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까지 목표가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진입을 할 때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따라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되 홀딩 관점을 상승 채널 상단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않는 선에서 네.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홀딩을 유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제하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익 실현가가 되죠. 네. 따라서 작도적 관점에서는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약간은 아쉬워요.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기울기로 전환된 이후에 첫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나머지 이동평균선 구간은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제 캔들이 마감이 돼준다면은 아마 내일자 캔들 패턴에서 60 이동평균선이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의 형태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20 이동평균선 밴드 혹은 올라오는 60 이동평균선 및 120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매물대 구간의 20 저가 이동평균선 및 60 이동평균선 그리고 단기간 내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120 이동평균선도 상반기울기로 전환되고 올라와 줄 테니까 혹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겹쳐지는 자리가 나와줄 테니까 네.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단기 K선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을 네. 해주면서 지금 데드콜스가 등장을 해준 형태이고요. 네. 중기 K선도 고점 구간 근처,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일러 중이긴 하나 데드콜스 이후 기울기가 하반기울기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간봉의 보조지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상위 시간봉인 주봉의 보조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주봉의 보조지표는 일단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20과 60 이동평균선까지밖에 안 나와준 형태예요. 근데 네. 다만 저항 구간이었던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주봉 60 이동평균선 구간인 이제 11,300원 정도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주봉 보조지표는 이제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모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골골골처럼요. 주봉 상승 네. 보조 지표는 이제 골골골 형태, 상당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 K선 이렇게 데드콜스가 나면서 나 단기 하락 줄 거야 라는 시그널을 나타내 줄 텐데 네. 그런 현상이 나와주더라도 20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주봉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주봉 20 저가 이동평균선은 일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과 가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주봉 단위로서의 상승 시그널은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우는 앱토스, 촌각을 다투고 있는 앱토스 수위 중에서 앱토스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수위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수위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28% 상승해서 2,603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정말 상승의 급물살을 타주는 모습이었죠. 한 달 동안에 무려 140%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수위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솔라나 잡는 종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앞으로 이더리움을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수위와 연결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거꾸로 수위 사용자들도 이더리움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수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수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비안님이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굴 종목으로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가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넥라인 돌파, 리테스트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네. 2115원 수평저항선 부분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떨어져서도 매수 고려 종목으로서 살펴봐도 되는데 일단 최고점 구간이 3233원 구간이에요. 네. 만약 이쪽 구간까지 올라가지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이제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선정을 하시고 네. 홀딩을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 이익 실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2115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을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 수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아마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1950원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평지 지선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60 이동평균선은 이제 곧 있으면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테지만 120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일에서 20일 정도. 네, 정확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1650원 구간을 단기간대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거기 그 시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뭐 가격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강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22동 평균선 구간 밴드를 지켜주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하겠고요. 일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기 K선이 페일러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중기가 이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해준 형태이긴 하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 흥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올 줄 가능성이 높겠고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초록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 조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초록 구간은 밴드 1선 구간인 1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선반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발굴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가장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은 좀 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 한 종목을 딱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바로 에이브 되겠습니다. 에이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에이브 1.9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9만 7,8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네요.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주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에이브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보유한 이런 다른 토큰을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에이브코인 바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채널, 큰 상승 채널 하나랑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은 이제 하락 반전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나 이 하락 반전 패턴, 상승 반전 패턴은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야 돌파를 해야 이제 유의미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8만 1,5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정고점 매물대인 23만 3,900원 선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신호등 지표에서도 지금은 이제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한 이후에 매수 조건,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코인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에이브까지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봤던 코인 탐험들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물상자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과 솔라나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항 구간 및 하방 폭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앱토스 수의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채널 유지 중, 그 다음에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